45 días sin ver a nuestra familia, muchachos. 45 días. El Dibu fue papá. Fue papá y no pudo ver a la hija todavía. No la pudo hacer UPA. El chino igual. Lo vio un ratito nomás. Tuvo un ratito nomás, muchachos. ¿Y todo por qué? Por este momento. Porque teníamos un objetivo, muchachos. Teníamos un objetivo y estamos un pasito a conseguirlo. A un pasito. Y ¿saben qué es lo mejor de todo? Que depende de nosotros. Depende de nosotros ganar esta copa. Así que por eso ahora vamos a salir, vamos a levantar esa copa y la vamos a llevar para Argentina para disfrutar con nuestra familia, nuestros amigos, la gente que bancó siempre argentino. Lo último, con esto termino. No existe la casualidad, muchachos. ¿Saben qué? Esta copa se tenía que jugar en Argentina. Y Dios la trajo acá. Dios la trajo acá para que la levantemos en el Maracaná, muchachos. Para que sea más lindo para todos. Así que salgamos confiados y tranquilos que esta la vamos a llevar para casa.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미래가 막막해 보여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보여준 건 축구라기보다는 감동의 대서사시에 가까웠어요. 메시는 이미 신의 영역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축구선수였지만 월드컵에서만큼은 아르헨티나에게 우승컵을 안겨주지 못한 아쉬운 선수로 남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해낸 거죠. 반면 늘 메시와 비교되는 호날두는 쓸쓸한 뒷모습을 남겼어요. 어떤 차이가 이 둘의 운명을 바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타성. 세스 고딘의 책 더 프랙티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터키에는 빵과 관련해서 오랜 전통적 습관이 하나 있다. 지금도 오래된 동네 빵집에 가보면 벽에 빵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먹을 빵을 한 개 사면서 2개 값을 내는 거예요. 그럼 빵집 주인은 빵 한 개를 돈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벽에 걸어둔다는 거죠. 책에서는 자신을 벽에 거는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자신을 벽에 거는 이 행동은 관대함을 베푸는 마음이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내 주변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나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타심이 내재되어 있을 때 남들을 돕는 일, 세상을 좀 더 이롭게 만드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앞의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메시는 늘 동료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팀을 먼저 내세웁니다. 반면 호날두는 팀보다는 자신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에 화를 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어요. 물론 호날두도 이미 성공의 반열에 오른 남부러울 것 없는 선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메시와 호날두 누가 더 대단하냐 라는 논란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메시가 결국은 우승컵을 들 수밖에 없었던 힘은 세계 최고의 선수로 남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에도 비슷한 관점의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는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는 테이커가 있고 주는 만큼 돌려받는 매처가 있다. 이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더 성공할까? 라는 궁금증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는 책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항상 주기만 하는 기버는 왠지 호구 같고 늘 퍼주다가 사기당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받기만 하는 테이커는 얌체 같지만 어쨌든 자기 실속은 차릴 것 같고 그래도 주위에는 정작 사람은 없는 사람들, 또 주는 만큼 돌려받는 윈윈 관계를 만드는 매처가 제일 잘 될 것 같다.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의 틀을 깨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양보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기버가 제일 성공한다 라고 말해요. 기버가 신뢰와 신용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명성을 얻고 성공을 돕는 관계를 형성한다. 결국에는 기버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버는 남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산성이 높지는 못하고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와 신용이 쌓여가고 결국은 주위 사람들의 호의나 도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큰 성공에 이른다고 해요. 인생의 성공은 결국 사람이 정하잖아요. 만약 우리 주위에 기버와 테이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고 더 정을 주고 싶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이 나는 배우고 인생의 선배 같은 분이죠. 윤여정 배우가 늦은 나이에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했던 소감이에요. Thank you for the tremendous thanks to the Academy members who voted for me. And next speech, okay, they usually say, oka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하는 듯한 뻔한 감사 소감일 수 있지만 윤여정 배우가 걸어온 시간과 또 평소의 모습들을 종합해서 보면 조금 다른 힘이 느껴져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 이타적인 발언들이죠. 모두가 나를 잊게 만든 감사한 존재들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감독이든 동료 배우든 저런 배우와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단순히 이타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에서 언급한 성공한 기버들은 단순히 이타적이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성공한 기버는 테이커나 매처 못지않게 목표가 높고 뚜렷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찾아나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먼저 주고 하는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래서 똑똑한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똑똑한 이타주의자는 어리석은 이타주의자보다 덜 이타적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이타주의자나 이기주의자보다 더 바람직한 존재다 라고 노벨 경제학자 하버트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똑똑한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애써야 할 것에 대해 윤여정 배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게 되었냐는 물음에 그냥 많은 노력을 했다. 브로드웨이 명언이 있다. 어떻게 해야 브로드웨이로 갈 수 있냐는 물음에 답은 프랙티스 뿐이라는 것. 나도 그랬다. 우리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기까지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한 실행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프랙티스라고 부른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상이 와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공에 가까워지는데 결국 그 실패의 과정들이 연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무너지고 다시 나오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전부 합쳐져서 성공적인 결과물이 결국은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이 끊임없는 프랙티스, 반복의 과정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뭐 거창한 거 말고 그저 한 발 한 발 내딛는 달리기 속에서 이 프랙티스와 이타심 등을 배워나가게 될 거고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